레옹 베르트에게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치는 것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는 용서를 받아도 괜찮을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이 어른이 나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둔다면 이 어른은 무엇이든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이유로는 이 어른은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춥고 배고프게 지낸다는 것이다. 이 어른은 위로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 그래도 이 모든 이유가 부족하다면 이 어른이 전에 어린이로 있던 시절에 이 책을 바치고자 한다. 어른은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을 거쳐온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고쳐 쓰고 싶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6살 무렵 한 번은 체험한 이야기라고 하는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훌륭한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보아뱀이 맹수를 집어삼키는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옮겨서 그려보겠다.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키는데 그러고 나서는 꼼짝 못하고 먹이가 소화되는 6달 동안 잠만 잔다. 그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 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는 색연필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을 그렸다. 내 첫 번째 그림은 그것이었다. 나는 어른들에게 그림을 보이며 내 그림이 무서우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모자가 왜 무섭겠느냐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모자가 아니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려보았다. 어른들은 언제나 설명을 들려주어야 하는 법이다. 내 둘째 그림은 다음과 같았다. 어른들은 나에게 충고하기를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뱀 그림은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 역사, 산수, 문법에 취미를 붙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다. 일찌감치 나는 6살 무렵에 훌륭한 화가로서의 장래를 벌이게 되었다. 나는 첫 번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했었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 언제나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어린이들로서는 힘이 드는 노릇이다. 그리하여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으므로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전 세계를 닥치는 대로 날아다녔다. 지리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번 척 보아서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은 밤에 길을 잘못 들었을 적에 매우 유익한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실한 사람들과 많은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어른들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며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좋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좀 명석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면 늘 간직하고 있던 내 첫 번째 그림으로 시험해 보았다. 그가 무엇을 좀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나 대답은 모자라는 것이었다. 그런 경우에는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고 그분이 알아들을 수 있게 카드게임, 골프, 정치, 넥타이 등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그 어른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알게 되었다며 몹시 좋아했다. 나는 서로 가슴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 그것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이 일어나기 전까지였다. 비행기에 이상이 생겼는데 정비사도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해야 했다. 내게 있어서 그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였다. 겨우 8해 동안 마실 물만 있었을 뿐이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마일리나 떨어진 모래밭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땡목을 타고 있는 파성객보다도 훨씬 더 외로운 신세였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에 이상한 작은 목소리를 듣고 잠이 깨었을 때는 얼마나 놀랬는가.
그 목소리는 이러한 말이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벼락 맞은 사람처럼 후다닥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자세히 쳐다보았다. 나를 점잖게 살펴보고 있는 어린 친구가 보였다. 여기에 실린 것이 내가 나중에 그린 것들 중에서 가장 근사한 그의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모델보다는 훨씬 덜 아름답다. 그러나 이것이 내 탓은 아니다. 6살 무렵 어른들 때문에 화가로서의 장래를 포기하고 그림이라고는 속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는 보아뱀 밖에 도무지 그려본 일이 없었으니까. 그때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헛개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사람 사는 지역에서 수말리 떨어진 곳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길을 잘못 든 것 같지가 않았다. 몹시 고달프다든가, 몹시 시장하다든가, 목이 마른다든가, 무서워서 벌벌 떤다든가 하는 인상이 없었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말리 떨어진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다운 공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윽고 나는 말문이 열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넌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러자 그 애는 무슨 아주 중대한 일에 관한 것처럼 가만히 같은 말을 되뇌었다. 아저씨,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 이상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 사는 곳에서 수말리 떨어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자리에서 그것은 도무지 이치에 닿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나는 지리니 역사니 산수니 문법이니 하는 것을 배운 일이 문득 생각나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을 그려본 일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릴 줄 아는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보았다. 속이 들여다 보이지 않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린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언제 뱃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보아뱀 그려달랬어? 보아뱀은 아주 위험한 거야. 그리고 코끼리는 아주 거추장스러워. 우리 집은 아주 조그만해. 난 꼭 양이 있어야겠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하는 수 없이 양을 그렸다. 틀렸어. 이건 벌써 병이 잔뜩 들어있는데 다른 걸 하나 그려줘. 또 그렸다. 어린 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생그레 웃었다. 이거 봐, 아저씨. 그건 양이 아니고 순양인걸? 뿔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또다시 그렸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기관을 뜯어야 하는 일이 급하기 때문에 나는 더 참을 수가 없어 이 그림을 아무렇게나 끄적거려 놓고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이건 상자다. 네가 갖고 싶어하는 양은 이 속에 있다. 그러나 천만 뜻밖에도 어린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게 바로 내가 갖고 싶어 하던 그림이야. 이 양은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아저씨? 왜? 우리 집은 아주 조그마니까 말이야. 이거면 넉넉해. 내가 준 양은 아주 조그만한 거니까. 그는 머리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니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뭘. 아, 양이 잠들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어린 왕자를 알게 된 것이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렸다. 나보고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서도 어린 왕자는 내가 묻는 말은 조금도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우연히 하는 말을 통해 모든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 가령 내 비행기를 그가 처음 보았을 적에 나보고 이렇게 물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 아저씨는 어느 별에서 왔어? 나는 그의 신비로운 존재를 알아내기에 알맞은 어떤 서광이 비침을 깨달으면서 황급히 물었다.
그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그러나 그는 내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비행기를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까딱까딱 했다. 하긴 이런 걸 타고 그다지 멀리서 오진 못하겠군. 그러더니 오래오래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는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보물처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른 별들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비춘 그 이야기는 내 마음에 꽤 걸렸으므로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보려고 애를 썼다. 애야, 너는 어디서 왔니? 너희 집은 어디냐? 내 양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니? 묵묵히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어린 왕자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아저씨가 준 상자 말이야. 그래, 밤에는 양의 집이 될 테니까 됐어. 그럼 그리고 네가 얌전하게 굴면 낮 동안에 양을 매둘 고삐도 줄 테다. 말뚝도 주고. 이 제안이 어린 왕자의 마음에 들지 않은 듯했다. 양을 매도? 참 이상한 생각인데? 하지만 매두지 않으면 아무 데로나 가버리고 길을 잃고 그럴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다시 한번 깔깔 웃었다. 아니요, 가긴 어디로 가? 어디로든지 곧장 앞으로. 그러자 어린 왕자는 웃음을 멈추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 집은 아주 작으니까. 그리고 약간 서글픈 생각이 들었는지 덧붙여 말했다. 앞으로 곧장 간대도 별로 멀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이 집 한 채보다 좀 클까 말까 하다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별로 이상하게 생각되지는 않았다. 지구, 목성, 화성, 금성같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큰 떠돌이 별들 외에도 다른 떠돌이 별은 수백 개가 있고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만원경으로 보기도 무척 힘든 지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그런 별을 하나 발견하면 이름 대신 번호를 매겨준다. 예를 들면 소행성 제3251호라고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을 소행성 B6125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한번 보았을 뿐이다. 이 천문학자는 그 무렵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 발견에 대한 굉장한 증명을 했었다. 그러나 그의 옷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었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겨 먹었다. B6125 소행성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한 일로 터키의 어떤 독재자가 국민에게 양복 입을 것을 명하고 거역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다. 이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있는 양복을 입고 증명을 다시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모두들 그의 말을 믿었다. B6125 소행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그 호수까지 알려준 것은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묻지 않는다. 그분들은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냐, 무슨 장난을 좋아하느냐, 나비를 수집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나이가 몇이니, 형제가 몇이냐, 몸무게가 얼마냐,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버느냐 하는 것이 그분들이 물어보는 말이다. 그런 것을 알아야 그 친구를 아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틀에는 제라늄이 피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하면 그분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지를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고 해야 그들은 이야, 참 훌륭하구나 하고 탄성을 지른다. 이와 같이 어린 왕자가 몹시 예뻤고 미소를 지었고 양을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 그가 있었던 증거가 된다. 누가 양을 가지고 싶어 하면 그 사람이 있었던 증거가 된다. 어른들에게 말하면 그분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우리를 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떠나온 별은 B6125 소행성이다.
않고 하면 그분들은 우리말을 알아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질문으로 귀찮게 굴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렇게 되어 먹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나쁘게 생각하면 못 쓴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 대하여 아주 너그러워야 된다. 그러나 인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물론 호수 같은 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옛날 공주 이야기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저보다 좀 더 클까 말까 한 별에 사는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왕자는 친구가 그리웠습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이 훨씬 진실된 느낌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책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읽어치우는 것은 싫기 때문이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려면 커다란 설움이 북받쳐 오른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나간 지 벌써 6해가 지났다. 그의 모습을 지금 여기에다 그려보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누구나 다 친구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 흥미가 없는 어른들처럼 될 수가 있다. 내가 그림 물감 상자와 연필들을 산 것도 이 때문이다. 6살 적에 속이 들여다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뱀 밖에는 그림이라고는 그려본 일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힘이 드는 노릇이다. 물론 할 수 있는 대로 비슷한 초상을 그려보기는 하겠다. 그러나 꼭 성공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 그림은 괜찮게 되는데 저 그림은 근사하지가 않다. 키도 조금 다르다. 여기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저기는 너무 작다. 또 옷 빛깔에 대해서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럭저럭 더듬거려 본다. 끝으로 나는 더 중요한 어떤 부분을 잘못 그릴 것이다. 그렇더라도 그것은 용서해 주어야 하겠다. 내 친구는 도무지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아마 나도 자기 같은 줄로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불행히도 상자 속에 든 양을 꿰뚫어 보지는 못한다. 나도 아마 좀 어른들처럼 생긴 모양이다. 아마 늙었는가 보다. 나는 별이니 출발이니 여행이니 하는 데에 대해서 매일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것은 아주 천천히 무엇을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되는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것도 이런 식으로 된 것이다. 이번에도 양의 덕택이었다. 왜냐하면 어린 왕자가 무슨 중대한 의문이나 생긴 것처럼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정말이지? 정말이지. 야, 참 좋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 것이 왜 그다지도 중요한 것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린 왕자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도 먹지? 나는 바오밥 나무는 작은 나무가 아니라 성당만큼이나 큰 나무이고 그래서 그가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하더라도 그 코끼리 한 떼가 바오밥 나무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리라는 말을 어린 왕자에게 들려주었다. 코끼리 떼라는 말을 듣고 어린 왕자는 웃으며 말했다. 그놈들을 모두 무등을 태워야겠어. 그러나 영리하게 이런 소리도 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엔 조그맣게 돋아나지. 맞았다. 그렇지만 어째서 네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를 먹었으면 하는 거냐? 아이 참. 그는 말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래서 나 혼자 이 수수께끼를 푸느라 여간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과연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다. 따라서 풀에는 좋은 씨와 나쁜 씨가 있다. 그러나 씨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땅 속에서 몰래 자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가 깨고 싶으면 기지개를 켜고 우선 아무 힘도 없는 예쁘고 조그만한 싹싹이 해를 향해 조심조심 얼굴을 내민다. 무나 장미나무의 싹이라면 마음대로 자라게 내버려 둘 수가 있다. 그러나 나쁜 풀일 땐 나쁜 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되자마자 곧 뽑아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무서운 씨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오밥 나무 씨였다. 그의 별은 그의 별의 땅은 바오밥 나무 씨 투성이었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자칫 손을 넣게 되면 영 없애버릴 수가 없게 된다. 그놈은 별 전체를 휩싸버리고 뿌리로 구멍을 파 놓는다. 그리고 별이 너무 작고 바오밥 나무가 크기 때문에 별은 터지고 만다.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야. 아침 세수를 하고 나서 별도 관리를 꼼꼼하게 해줘야 돼. 장미나무와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곧 바오밥 나무를 뽑아버리도록 신경을 써야 해. 아주 어릴 적에는 바오밥 나무와 장미나무가 몹시 비슷하니까. 그건 대단히 귀찮지만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해. 그리고 하루는 날더러 고운 그림을 하나 정석을 그려서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 그 어린이들이 여느 때고 여행을 하게 되면 필요하게 될 거야. 저 할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게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큰 사고야. 난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아는데 그 게으름뱅이가 작은 나무 셋을 무심하게 지나쳐 버렸어. 그래, 어린 왕자가 일러주는 대로 이 별을 그렸다. 나는 윤리선생 티를 내기는 싫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얼마나 알려져 있지 않고 위험이 알려져 있지 않고 또 길을 잘못 들어 어떤 소행성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 사람이 크나큰 위험을 당하게 될까봐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충고한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에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알지 못한 채 당하고 있는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내가 주는 교훈은 그만한 값어치는 있었으니까. 아마 그대들은 이런 생각을 하리라. 이 책에는 왜 바오밥 나무만큼 굉장한 그림이 없을까? 그 대답은 지극히 간단하다. 그려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적에는 위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